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안녕하세요. 네, 400만 원짜님 어서오세요. 네, 구독 고맙습니다.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가꾸토님 어서오세요. 어제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멈췄는데 오늘 방송은 어저께 못다한 방송 하고 오늘 마저 방송 분량을 하고요. 네, 가꾸토님, 화랑님 어서오세요.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일찍 끊겨서 일찍 방송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작하겠습니다. 588회 억설타임쇼 588 2022년 7월 11일 인월의 반쪽 문전비 반쪽 정원 참수작전 아침 안개 추부길 김길선 샤를 소박사 박완수 반쪽압의 VOA 워싱턴 내셔널 지오그래피 강남 이런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차 한잔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목은 반쪽 문전비 반쪽 정원 참수작전 추부길 아침 안개 샤를 김길선 박완수 소박 오늘따라 왜 이러지? 소박사 내셔널 지오그래피 철수형 강남 바이든형 마치 그 임신 헛구역질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어저께 이제 보나파르트님이 했던 데서 여기까지. 저는 이제 한국 자유우파에게 나쁘지 않은 길로 접어든 것 같아 공부에 열중하러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아직 성공하면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인용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각자 다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일본이 평화법을 개정하고 동아시아에서 군비를 확장하려면 겁만 친민 반쪽 파쇼이면 곤란하니 차후에 자민당 온건보스가 당권을 장악하고 군비를 늘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반쪽 정원도 핵실험 몇 번 해주면서 일본 재무장에 힘 좀 실어주면 할 일 다 한 거 아닐까요? 아베가 원하던 재무장은 가능하겠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는 아니겠지요.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표출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스콘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400만 물럽자님 갑자기 미친듯이 별풍선 고맙고요. 무바연님 어서오세요. 무바연님 구독 고맙습니다. 캠파이어 처음 뵙는 분이네요. 어서오세요. 자, 바다사오님 어서오세요. 자, 인드라가 이것을 조금 더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조금씩 팩트가 쌓이면서 점차 사태가 명료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반쪽압의 사망 사건을 과연 누가 가장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는가? 인드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자만심은 경계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반쪽압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국유본론이 보다 현실적이고 가장 통찰력이 있는 현재까지 이론이자 음모론인 것을 평가할 수 있겠다. 저는 자화자찬하고 싶습니다. 자, 1타 3피로 인드라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쪽압의 사건은 우연이라고 전 생각하겠습니다. 아직 팩트는 없고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반쪽 노면이 돼진 것은 우연이에요. 그렇죠? 분명한 얘기지만 인드라는 반쪽압에는 자살한 게 100%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건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느냐는 전적으로 국유본의 영향력이에요.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자기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국유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팩트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음모론을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충분히 팩트가 쌓이고 거기에 대한 추정이나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과학적인 태도지, 이런 것들에서 쓸데없이 음모론을 전개하는 것은 변호병 같은 좌익 파시스트나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하겠습니다. 자, 음모하면 역시 인드라입니까? 세계 최고 음모론 감별사. 자, 그런 면에서 1타 3피로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국유본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반쪽압의 우발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유본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반쪽압의가 어떻게 죽었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반쪽압의 이전과 반쪽압의 사망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지, 뭐 반쪽압의 개인에 대해선 만세죠. 만세. 그것과 별개로 성렬형이 반쪽압의 조문 가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인드라는 지지해요. 성렬형이 뭐 김대중처럼 히로히토 일왕 밤에 몰래 가서 조문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가서 조문하는 것, 의도적으로 이런 거 했나? 일부러 일본 대사관에 이거 해가지고 누군가, 김대중은 밤에 몰래 갔는데 성렬형은 당당하게 낮에 갔다, 뭐 이걸 대비시키려고 했던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니네들은 할 말 없어. 인드라 강조하지만 반쪽미당은 이거 갖고 니네들, 인드라 얘기할게. 야, 제명빠 애들아, 니네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막 작업하고 있잖아. 니네들 이거 까면 깔수록 니네들만 손해야. 그 문전비는 그러면 반쪽압에 대해서 좀 뭐 이렇게 유감 표명 안 했어? 했었마. 니네들 깔려면 문전비 까고. 그럼 제명이 입장이 곤란해지겠지. 제명이도 이거 입장 표명해야 돼. 차기 대통령 후보 군이잖아. 제명이 니네 우리는 확실해. 국힘당이나 이런 쪽은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니네들 성명서 한번 내놔봐. 이거 많이 니네들 막 웃고 있어. 니네들 댓글 보면서. 감정은 감정이고 객관적인 객관적이고, 니네들 팔정미당빠 100개 트딱들에게 얘들아 한마디만 할게. 문전비 지금 입장은 반쪽 정은 속의 입장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게, 진심으로 반쪽압의가 돼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문전비고 반쪽 정원이고 맹꽁이 C8이고 푸틴이야. 트럼프고. 겉은 웃을 수 있어도 속으로는 진짜 슬퍼하는 게 걔네들 입장이고, 국힘당 입장은 어떤 줄 알아? 겉은 울고 있는 척 하는데 자꾸 숨길 수 없는 미소가 자꾸 나오는 게 국힘당 입장이야. 성렬형 입장은 바이든 형하고 우리 바이윤 입장은, 기시다 입장은 숙연한 태도로 조문을 하고 싶은데 자꾸 삐질삐질 미소가 와, 이게 한국인 정서야. 미국의 정서고 세계의 정서야. 겉으로만 맹꽁시파르 중국 공산당이나 푸틴이나 만쪽 정은 반쪽 민주당 섹시를 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 니네도 속마음이 정말 그래? 자, 은혜리님 어서오세요. 인드라가 1타 3피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쪽 아베가 제거가 됐잖아요. 우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발적입니다. 우연이에요. 어떤 음모론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반쪽 아베가 제거됨으로써 첫 번째 효과는 뭐냐면 자민당이 압승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어저께도 이들아 강조했지만 자민당 압승이 필요했어요. 왜? 영국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을 워싱턴을 중심으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과 도쿄 좌우 이런 양날개를 통한 게 세계 체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 과거의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었어요. 데이비 록펠러 시절의 상극위원회 시스템이요. 이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과 도쿄를 양날개하는 시스템에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비 록펠러 시대가 아니고 대록주 시대입니다. 대록주 시대에서 미묘한 차이는 뭐죠? 과거보다 런던의 역할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금값, 그 다음에 이자율, 그 결정하는 런던 리버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그만큼 유럽 대륙 쪽으로, 특히 독일 쪽으로 갔고, 그렇죠? 그런 면들. 또 하나, 다시 말하자면 영국의 지위가 약간 약화된 것만큼 독일의 지위가 상승했죠. 영국에서 EPL 프리미어 리그 하면 또 리버풀 클럽 독일 감독, 손흥민 독일 출신, 한국 출신이긴 하지만, 자, 농담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약화되고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똑같아. 대록주 황제 시절은 데이비 록펠러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겉보기에는 같아요. 여전히 유럽과 런던과 도쿄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미묘하게 달라. 우선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가 아니다. CFR이다. 데이비 록펠러의 시대의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상극위원회였지만 대록주 시대의 세계 최고 정부 기구는 CFR, 미국 외교협회다. 달라졌죠. 지금 상극위원회 홈페이지가 폐쇄 상태예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국과 일본의 권한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됐다. 그것을 지금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이런 국가들의 어떠한 부상이 있다.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어떤가? 일본이 약화된 만큼 한국이 크고 있다. 특히 그건 귀족이자 이론가인 인드라 매번 강조했던 소프트 파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우리 인드라가 맨날 강조했던 세상을 장악한 것은 국유본이고 국유본이 장악하는 방법은 유통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통에서 금융과 그 다음에 이 문화, K-파워, K-컬처, 소프트 파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천신누님 어서 오세요. 이것들이 바로 대록주의 힘이다. 미묘한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만 이걸 전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한국이 일본을 대체한다든가 독일이 영국을 대체한다는 이런 판타지를 버리셔야 돼요. 여전히 영국이고 여전히 일본이에요. 과거보다 아무리 약화돼도 영국은 영국이고 일본은 일본인 겁니다. 이 착각을
예?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망상을 떨쳐내셔야 돼요. 그럼 국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국뽕을 너에 도취하면 파시스트가 되는 겁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자, 두 번째가 지난 방송에서 1타 3피의 두 번째, 지난 방송에서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드라가 일본인이라면 반적 아베를 전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당시 2000년대 초반 잃어버린 20년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한 것이 반적 아베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반적 아베의 모델, 반적 아베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샤카모토 로마처럼 99%는 국유본인데 국유본이 뒤로 쏙 빠지고 역사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카모토 로마가 99%다 아닌 것처럼 반쪽 아베가 99%다 아닌 것처럼 보일 따름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상극위원회 중에 아시아 지부가 아태 지부가 가장 영향력이 셌고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유지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유럽 상극위원회 지부는 해체 수순이고 상극위원회에서 CFR로 이동하면서 세계 청부 기구가 오면서 북미 대륙도 소멸했어요. 남은 건 유일하게 아시아 아태 지부만 있었는데 반쪽 노면 파쇼 정권 때까지 유지했던 이 홈페이지가 결국 개점 휴업 상태로 된 것은 언젠가 바로 성렬영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다음부터 문 닫았어요.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성렬영이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서 상극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점 휴업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반도 넘버원은 홍석현이었는데 정권 교체가 되면서 한반도 넘버원은 최태원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하고 무슨 상관인가? 자, 반쪽 아베의 실용주의라는 것은 결국 친미예요. VOA 미국에서 이 방송에서 등장했던 모든 분이 미일 친선협회 이것들이 그 상극위원회 뿌리를 형성하는 게 미일 친선협회 이런 거거든요. 재팬 소사이어티 이런 게 기반이 상극위원회 뿌리라고요. 그런 회원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한 얘기죠. 자, 반쪽 아베는 기시노부스케처럼 1급 전범의 아들로서 그 가문으로서 조선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뭐 이런 어떤 맥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인데 친미 노선을 걸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CFR이나 Foreign Affairs 이런 데서 Foreign Policy에서는 이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한 거죠. 원래 반쪽인데 지가 살기 위해서 친미를 했다 이거죠. 원래 반쪽인데 노선은 반쪽인데 마치 반쪽 노면처럼 지 노선은 반쪽인데 뿌리가 반쪽인데 FTA를 했다 이거예요. 인드라 그래서 반쪽 노면 유일하게 인정하는 운전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하지만 인드라가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반쪽 노면에게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한미 FTA거든요. 이게 실용주의야. 모든 게 99% 반쪽 노면의 파쇼 정권, 자유파쇼 정권의 99%는 그냥 지 뿌리대로 반쪽인데 유일하게 잘한 게 한미 FTA예요. 이게 실용주의지. 이거를 읽어야 돼요. CFR, Foreign Policy,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실용주의라는 것을 읽어야 돼요. 자, 건질건 반쪽 아베에게 건질건 실용주의다. 친미, 한미 FTA.
그거 말고 없다. 이 얘기야, 반쪽 아베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건 이것은 한국과 관련된 거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가 뭐죠? 이 모든 것들을 반쪽 아베가 자신의 공룡처럼 자신의 시대에 최적화해가지고 최장수 총리로서 했었던 어떤 하려면은 오랫동안 총리를 유지하려면 지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지지율 확보에 가장 큰 어떤 토대가 됐던 게 바로 반한 파시즘이었어요. 문전비가 이렇게 했던 게 반일 파시즘이었듯이, 물론 그건 반쪽 아베가 지시한 거죠. 반쪽 아베가 중국과도 잘 지내고 인도와도 잘 지내고 전 세계와 다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유독 반쪽 아베가 왕따시킨 게 한반도였어요. 아니야, 엄밀하게 얘기했어. 반쪽 정음과도 떡친 게 반쪽 아베입니다. 반쪽 정음과 떡친 게 반쪽 아베예요. 딱 하나, 반쪽 아베가 전 세계에서 왕따시킨 세력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산케이, 이 일본의 구급 파시오 세력의 대표 찌라시인 산케이와 그 산하의 찌라시 문해춘치가 지속적으로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을 씹어댔습니다. 온갖 유언비어, 날조. 오늘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99%의 어떤 얘기들은 다 날조된 얘기예요. 팩트가 전혀 없어요. 이거를 추처가 어디냐? 산케이 문해추추입니다. 이걸 고스란히 지금 베낀 애들이 반쪽 아베예요. 반쪽 민주당이에요. 99%는 날조가 된 겁니다. 왜 반쪽 아베 빠들은 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나요? 대한민국이 뜨면 일본이 불리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세종대왕처럼 유능한 대통령,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올수록 일본은 불리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연산군, 광해군, 대원군 같은 무능부패한 또라이들이 집권할수록 일본은 부국강변할 수 있고 잘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월호 같은 것들을 국제적 이슈로 확산시키고 세월호의 배후도 인들하는 볼 때는 반쪽 아베다. 그러니까 산케이 애들을 기자를 파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이런 보도한 놈이 누구야? 산케이 7시간 수고했다. 반쪽 아베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반쪽 이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위안부부터 다 일일이 다 얘기했습니다. 미시적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하도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왜 이런 짓거리를 했냐 이거야. 반쪽 아베가 자기의 조상이 조선에서 뭔가 불만을 품고 일본에 와가지고 한반도를 망가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일까요? 아니지, 그건 다 핑계고 의미가 없어. 핵심은 현재 일본이 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고, 이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일본들의 대다수는 선량하지만 이런 어떤 이익에 관련돼서는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되는 성향이 있죠. 반쪽미당에 지지하는 한국인들 상당수는 선량하지만 그 악마적 유혹에 못 이겨서 반쪽미당, 네 애비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왜 반쪽미당을 지지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뇌당했기 때문에요. 네 애비가 매국노가 아니라면 반쪽미당을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근데 상식을 벗어난다는 건 당신들이 정거적 파시스트한테 세뇌당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반쪽 아베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을 최적의 일본 정책을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 무슨 평화헌법 폐기, 뭐 이런 것들,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고 최적의 방식이 바로 반한 파시즘이었던 거죠. 문전비에게는 반일 파시즘이고, 그래서 반쪽 아베가 문전비에게 지시한 거죠. 반일 파시즘 하라. 손뼉을 마주쳐야지 자기 지지율이 더 오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조지프 나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랑님. 자, 두 번째, 1타 3필수의 두 번째, 반쪽 아베가 제거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반한 파시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한 파시즘 없이도 이번에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이게 중요해요. 국기본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길 바라는데, 이번에 반쪽 아베가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민당의 총선에서 어느 정도 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시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원천 차단했어요. 반쪽 아베가 다시 기시다를 물러나게 하고 반쪽 아베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다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국기본 의지에 반하는 거죠. 국기본이나 바이든형, 성렬형 입장은 어떻죠? 반중, 전술적 반중,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위해서, 세계 체제를 위해서 한일 관계가 2002년 월드컵 때처럼 강화되기를,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렬형은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옳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반쪽 아베가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쪽 아베가 제거되고 반쪽 아베의 힘없이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향후에 선거가 일본에서 선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선거 때문에 서로 불필요하게 반일 파시즘이나 반한 파시즘을 주장할 건덕지가 사라졌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기시다나 성렬형이나 기시다나 둘 다 굳이 반일 파시즘이나 반한 파시즘을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다. 선거가 향후 2년 동안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향후 2년 동안에 국기본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아직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바이든 형이 석패할 걸로 보고 있지만 지금 약간 변수가 생겼어요. 뭐냐면 미국 연방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래서 미국의 민주당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유도한 셈이에요. 마치 이건 어떤 효과냐면 바이든 형을 암살시킨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투표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미국 민당 지지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디까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드라의 어떤 여태까지 전망이 약간 바뀌어서 미국 민주당이 약간 우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기 문제인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의 제거가 필요했다 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쪽 아베가 제거됨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더욱 개선되고 가까워질 수가 있다. 예? 전술적인 반중과 대북 정책을 위해서, 세계 체제를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침한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침한개님이 예, 님팩 지금 님팩 훈련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이 한국군이다. 이번 님팩 훈련은 마치 한국을 위한 훈련과 같은 느낌이 든다. 아침한개님 평가. 아침한개님이 또 중요한 논평됐습니다. 이런 것을 님팩 훈련, 지금의 님팩 훈련을 봤을 때 코드 참여는 확실한 것 같다. 자, 세 번째가 뭐죠? 네. 자, 첫 번째는 영국과 일본. 네, 그래서 이 안정화, 일본의 자민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인드라가 전망했듯이 영국 보수당도 안정화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반쪽 아베 사망에 속으로 가장 기뻐할 또 다른 세력은 영국 보수당입니다. 영국 보수당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세계체제. 두 번째는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다. 반쪽 아베라는 이 걸림돌,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더 개선되고 한미일 동맹이 더 굳건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인드라가 강조하는 성렬형의 격언, 명언. 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세 번째가 1타 3피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이래요. 지금 외교적 수사, 뉴욕타임즈서부터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CFR, 포린 어페어즈가 다 얘기해야 되는 게 아베 유산이 짙다.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런 어떤 상찬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맥락을 파악해야 되고 핵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아베는 갔습니다. 반쪽 아베는 갔고요. 정치라는 것은 오늘이 중요하죠. 이미 간에는 끝났어. 기시다죠. 자, 시스템과 인물 매우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인드라가 이런 비유는 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좌익파시오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은 다를 게 없다.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드라는 구입원론 관점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다. 180도로 다른 정부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과하잖아요. 역사책에서. 정교조가 지배하는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서에서는 이런 논조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똑같이 그냥 겉보기에 군부 독재 이 한마디로 다 하면서 그런 좌익파시오 정교조는 왜 이렇게 반적 일성과 반적 정일과 반적 정언의 차이를 그렇게 따지세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겉보기에는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속은 달라요. 그게 구현 방식인 겁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그래서 계승과 혁신, 속은 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기시다 네타까지 반쪽 아베에 숨 마셨어요. 반쪽 아베 때문에. 이런 얼굴마담도 이런 얼굴마담이 없을 정도로 숨만 쉬었어. 숨쉰 채 발견. 기시다. 이제 반쪽 아베가 되진 다음에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정치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인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게 9번 원칙이다. 이것을 명문화한 게 성렬형이에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충성한다. 반쪽 아베의 유산, 그것은 상극위원회 때 만든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가, 아태 지부가 지나치게 자기 정치하는 바람에 그것들을 교정한 게 CFR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반쪽 아베의 쿼드, 반쪽 아베의 아베노믹스, 이런 것들은 상극위원회 아태지부의 아이디어라면 일본 중심의 기시다의 이러한 방식은 어떻게 되나? CFR 중심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한층 더 자유우파적인, 반쪽 아베같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어떤 한계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타 3피입니다. 영국 정치를 안정화시킨다. 한일 관계를 개선시킨다. 세 번째는 일본 정치를 보다 자유우파 정치로 만든다. 1타 3피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논평을 얘기하는 전세계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인드라 말고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렬형 믿고 가시면 됩니다. 성렬형 믿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드라 다만 여기서 준석이도 지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개소리 방송에서 어저께 얘기했던 우리 키스루스 전 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트로이 스탠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그래서 반쪽 아베의 업적, 고미지 업적이 더 컸다. 납북자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홍수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 자체의 문제가 있다. 우리 김영교, 그냥 의미 없이 우리 김영교, 우리 김영교 앵커는 약간 더 이렇게 살이 약간만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큰 바람인가요? 자, 국경병세는 과학적인 근거를 넘어서는 거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우리 추부기 선생께서 이인재 전 의원 하면은, 여러분들 이인재 비서관이 인드라 9번론을 아세요. 그래서 자기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홈피인가 어딘가, 인드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인재 전 의원이 9번론을 아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쪽 정원 암살 미수 사건과 한일 간 초기 갈등, 요거에 관련돼서는 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탈북 어민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다만 이게 일본 측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더 팩트가 확인돼야 됩니다. 일본의 이런 대북 뉴스와 관련돼서는 오보가 많고, 뭔가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뭐 이렇게 박정희, 박근혜, 국힘, 성렬형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건 팩트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거의 그냥 일단 수용하면 대부분 팩트고 받아들일만 하지만 일본 출처면은요 일단 의심해야 돼요. 특히 일본 출처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일본에서 나온 대북 뉴스 이것들은 상당히 그 구현 귀족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본 출처 대북 뉴스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관련 상케이나 문해춘추 일본 찌라시들이 대북 뉴스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의심하세요. 오버가 많고 팩트가 우선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가 확인돼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드라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그 다음에 조지의 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숨막히는 남녀원숙 도미트리 청일점 생활기 배낭여행들의 비싼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가서 도미트리에 딱 갔는데 도미트리라는 게 대부분 1인 6인 1실이에요. 싸게 배낭여행자에게 맞게끔 화장실도 없고 공용 화장실 써야 되고 공용 욕실 써야 되고 그냥 잠만 자는 대부분 2인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싼 가격에 이렇게 하는 데가 도미트리예요. 도미트리.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 때 즐겨 사용했던 데죠. 그래서 혼성 도미트리, 보통 한국의 총각들에게 꿈과 같은 이야기겠죠. 아니 다 여잔데 다 20대 여성인데 막 그냥 더우니까 그냥 브라만 차고 있고 나만 남자야. 야, 꽃밭에 있는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죠? 인드라도 겪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혼성 도미트리보다 더한 경험담을 얘기한다면 인드라가 몇 번 얘기했죠. 네덜란드 도미트리에서 거기서 체육관 도미트리 거기서는 아침에 이제 인드라가 샤워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 욕실도 공용이에요. 샤워실도 공용이야. 그래서 딱 수건 딱 가지고 딱 들어가려는데 샤워실 문이 딱 열리면서 나오는데 20대 백인 아가씨가 홀딱 벗고 내 앞에 딱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아침부터. 저녁이었으면 뭔 사건 났을지 모르는데 아침에는 나름대로 경건하잖아요. 홀딱 벗고 그냥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날 보더니 하이 그러고 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혼성 도미트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혼성 샤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방송 화랑님이 이제 부러워 죽을 것 같죠? 부러웠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 많이 다녀보세요. 그래서 우리 화랑님도 저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영어 공부 좀 적당히 하고요. 그냥 유럽 가서 한 석 달간 한 6개월간 배낭여행 살다 보면 영어가 늘어. 어쩔 수 없이 지가 살다 보니까 한 6개월간 배낭여행 아주 그냥 가난하게 도미트리만 죄다 이양하다 보면 연애도 할 수 있고 한국 여성들이 또 막 그런 한국 남자의 또 의지를 많이 해요. 유럽 배낭여행 다니다 보면 한국 여자들이 막 길 잃어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백마탄 왕자처럼 화랑님이 딱 유럽 배낭여행에서 한국 여성을 구해주는 거야. 그럼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모아서 화랑님이 알바 돈 모아서 유럽 배낭여행 한 6개월 이런 거 쫙 휴학 한번 딱 하고 대학교 휴학 6개월 동안 그냥 배낭여행 때리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무슨 뭐죠 무슨 우리 광고 아니 뭐 이러면서 말빨 뭐 이런 거 말빨 연습하려면요 실전이 중요해. 실전. 그냥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면 그냥 유럽 배낭여행 가서 얼마나 그 한국 여성들이 막 그냥 막 재고 막 약간 티껍게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백인 여성이나 흑인 여성들 다른 나라 여성들 전혀 안 그래요. 일본 여성은 한국 여성과 좀 비슷한데 다른 나라 여성들은요 너무 개방적이어서 겁이 나. 제가 한국 여성을 겪다가 배낭여행 다니면요 저 여자가 날 뭘 노리고 있나? 꽃뱀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배낭여행 하다 보면 여성들이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깜짝 놀라요. 근데 그거에 한국 남성들이 너무 뻑가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 태도야. 세계 여성들은 그래서 막 자기한테 지나친 호의를 가진다고 그걸 착각해가지고 날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래가지고 너무 대시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게 평상시 태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막 내 앞에서 막 그냥 불화만 차고 막 이러면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무방비인 것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 아니냐? 썸 타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간 격변에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카다피와 김정일이가 같은 나이 같은 해 죽었더군요. 둘 다 70세 넘기기 전에 69세. 사담 후세인도 69세에 죽고 정말 그래요? 비슷한 나이네. 70세. 아베는 68세. 우연이겠죠. 메콩 시파루와 문전비는 올해 69세 되질 때가 됐나? 근데 인들아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문전비는 되지면 안 돼요. 이게 자칫하다가 문전비가 되지면 자이파쇼에서 동종론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문전비. 그래서 인들아가 문전비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문전비한테 인들아 맨날 얘기하잖아. 대개 특딱 정수군 식물인간 되니까 걔가 감옥 가든 안 가든 걔는 상관없어. 근데 문전비는 빨리 감옥에 보내야 돼요. 자이파쇼 테러 분자가 반정미당 이 국면 전환을 노리고 황산 테러를 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까지 못 하시는 것 같아. 자이파쇼 테러 분자가 문전비한테 양산의 문전비한테 황산 테러를 갈 수 있어요. 그래놓고 얘네들이 거짓말에 능하니까 음모론에 능하니까 그래놓고 버젓하게 자이파쇼 테러 분자의 배우는 성렬형이다 이런 식으로 구라쳐가지고 위기로 하겠다 이런 국면전을 꾀한다 이거예요. 미네르바 보고 죽어라 자살해라 영웅이 되라 이렇게 했던 게 자이파쇼 테러 분자들의 파시스트의 거든요. 미네르바가 겁을 먹어가지고 깜빵에서 겁을 먹었잖아. 자이파시스트가 면회 가가지고 미네르바한테 너 되죠? 자살해! 영웅이 돼! 그래서 제가 자살 안 한다 이거야 미네르바가. 그러면 문전비더러 자살해라! 자살을 안 할 거 아니야 문전비가. 걔가 지 목숨 끔찍하게 여기는 놈이거든. 그런 상황에서 너가 자살 안 하겠어? 그럼 내가 황산 테러를 해가지고 문전비를 되지게 한다 이거예요. 자이파쇼 테러. 일본은 우이파쇼 테러 분자, 우이파시스트가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이파쇼가 강해요. 이 일본의 우이파쇼하고 파시스트, 한국의 자이파시스트는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뭐죠? 반쪽.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문전비에게 황산 테러에 가했어. 그럼 그 가해자는 영웅이 돼요. 반쪽 파시스트 사회에서는 걔는 영웅 취급할 거라고. 그걸 노릴 거라고 얘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문전비를 인디라 세상에서 문전비 목숨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 인디라예요. 문전비 들어 빨리 죄를 고백하고 감방에 가서 신이 명한 자신의 수명을 살아야 돼요. 네가 양산에 있으면 황산태로 당할 수밖에 없어.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학 교수들 쓰레기죠. 그리고 교수 이야기 하시니 학과 교수가 심한 정교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교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고 있어요. 이념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권이에요. 1990년 초반까지는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정교조가 순수했습니다. 인디라가 알아요. 교육운동과 관련해서도 인디라가 해봤으니까. 그러나 언제부터 좌익파쇼 정교조가 변질된 줄 아십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교조는 이권단체로 전락했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이권단체인 거지. 자, 정교조가 조직에서 장악해요. 교장, 교감 이런 인사선출권 다 갖고 있어요. 정교조 조직이 아니면 대학 교수가 못 돼. 인디라 이번에 얼마 전에 이과 대학 교수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인디라 다 들리잖아. 얘네들 미국 다녀온 교수예요. 이 교수가 어떠한 고민을 토로하냐면 서울대 교수로 보이는데, 야, 서울대보다 카이스트가 나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 교수야. 자기는 이 서울대 교수, 이과 서울대 교수는, 이공계 서울대 교수의 고민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법이 서투른 사람이다. 고백해요, 친구들한테.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미국 유학할 때는. 근데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되니까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대요. 인사하러 다녀야 된대. 무슨 학회다 이런데 다 도장 찍지 않으면 교수직이 유지가 안 된대요. 이과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학문에 매진해야 되는데, 학문에 매진할 시간보다 누구누구 경조사 챙기는데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교수 현 주수다 이거예요. 교수가 연구나 강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교수가 대한민국 교수가 강의나 연구에 집중할 시간보다 동료 교수 경조사에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과, 문과도 아니고 이과인데, 이공계인데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미국에서는 이런 거 없대. 왜 한국에서만?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 한국적 특수성. 전 세계에서는 없지만 한국은 이해해야 돼. 왜? 조국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 옹호하잖아. 팔정민주당 파시스트들은. 그런 애들이 검찰을 비난해? 가장 썩어빠진 경찰. 통계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한국 공무원 중에 가장 썩어빠진 집단이 경찰이라고. 인디라는 또 강조합니다. 한국의 민간 단체 중에 가장 썩어빠진 데가 교수 집단이라고. 교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아니라 정교조의 핵심은 대학이에요. 대학 교수. 조국 파시스트라. 이 정교조는 자해 파시스트라고요, 여러분. 지들 기득권만 생각해. 자, 보세요. 조국이 관행이라고 하더라. 정교조 애들 조선시대 때 지 아들, 딸, 능력도 없는 애들 출세시키는 그런 짓을 제일 많이 하는 놈들이 대학 교수 애들이에요. 공무원은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인사국가에 반영돼서 못하는데 교수들은 그냥 한다고요. 그런 애들이 전 세계에서 대학원생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나라가 어딨어. 한국적 특수성, 조국, 반쪽 민주당,
인드라가 얘기했죠. 예? 노조를 하더라도 국힘당 노조가 한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그 다음에 반정미당이고 가장 악질적인, 응? 자기의 당직자를 노예 부리듯이 하는 놈들이 민노당이었다고. 지들이, 예? 민주노총 뭐 이런 거 하는 놈들이 만든 당이 민주노동당인데 일단 민주노동 당원이었잖아. 그런 놈들이 죽어라고 민주노총 당직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들게 했던 놈이 누구야? 노회충이야. 노회충을 영웅화하지마. 노회충은 인간 쓰레기야. 얘 뒷조사해야 돼. 노회충 애비가 어떤 놈인지. 심쌍년 애비가 어떤 년인지 뒷조사해야 돼요. 내가 강조하잖아. 민노당 당원이었어. 한국에서 가장 썩은 집단, 개혁해야 될 집단, 적폐 집단이 대학 교수고 경찰이야. 이거를 개혁하겠다고 성렬형을 대통령 시켜준 게 국회의원이야. 이걸 지금 가장 맡고 있는 게 누구야? 반쪽 민주당이지. 당연히 기득권이니까. 예? 반쪽이들의 지지 기반은 경찰이에요. 대학 교수고요. 이거 잊지 마세요. 파시스트 집단이에요, 여러분. 기득권. 이념적인 어떤 허울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득권이야.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들, 딸, 손자까지 능력이 없어도 서울대 보내고 연고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방대 보낼 애를 지 특권으로 조국처럼. 그게 종교적 파시스트들이야. 여러분들 이 정체를 모르고 맨날 좌우파 이념 노름하는데 좌우파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착각하고 있어. 그걸 자꾸 막 사람들이 그거를, 에? 반쪽 아베빠들이 이걸 자꾸 이념 노름만 시키는데 이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적폐 대상이야. 조국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태네님은 이거 잘 알잖아. 이것저 관련자니까. 그걸 자꾸 이념화 시키면 안 돼. 이거 뭐 너는 좌파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좌우파 따질 게 못 돼. 이거는 그냥 때려잡아야 돼. 정교조 자이파시오야. 좌우파시오. 변호범. 이런 애들은 그냥 한국의 적폐 대상이에요. 파시스트예요. 인권이 없어요. 얘네들 인권이 필요 없어. 왜냐면 얘네들 인권을 탄압하잖아. 에? 파시스트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이거 하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성렬형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왜 그럼 성렬형 지지도가 이렇게 낮아요? 반쪽 아베빠들의, 반쪽 민주당, 반쪽 정원의 기득권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시국에 세계사적 적변이 얼마나 많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탈북 어민, 그 다음에 서해 피격, 이슈가 얼마나 굵직굵직해요. 자, 가만히 보세요. 우파라는 매체들이 이런 뉴스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준석만 보도하고 있나요? 이 모든 거를 다 뒤덮게 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왜 이들은 이준석의 목을 매답니까? 누구 지시받아서? 이준석을 운운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반쪽 아베지. 인들은 이준석 지지한다고 그랬죠. 이준석이 비록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 반쪽 아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술적이니까 인정하는데, 인들은 준석이 업적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부정적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들아 검토해보니까 뭐 홍준표보다는 100배 나은 것 같은데. 인들아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왜 이준석만 이렇게 까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철수형 미워하지 않습니다. 철수형 좋아합니다. 예. 이것을 준석이 아니라 철수형 체제로 간다고 해서 하더라도 인들아 지지하지만 굳이 방식이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인들아 볼 때 반쪽압의 입김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렬형도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준석이 비난에 올인했던 겁니까? 세뇌당했기 때문이죠. 세뇌당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계속 인정하지 마세요. 그럼 당신은 결국은 자유우파가 아니라 물파시트가 되는 거지. 변어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더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성렬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거 2년 남았습니다. 압승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서박사, 그 다음에 강남거리, 강남, 예, 홍대, 이태원. 예, 예. 뭐 우리 화랑님께서는 강남도 좋지만 해운대, 내가 볼 때 해운대가 더 나아. 저 뭐야 광안리나 해운대가 강남보다 100배 나아요. 예, 불화할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유럽 배낭여행 가는 게 제일 나아.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 영화 찍나 재밌고요. 그 다음에 수화 활용한 벽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뉴욕타임즈, 국일보는 계속 K컬처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리스틴선 김이 수화하고 있네요. 벽화. 반쪽 아벨을 바이윤이 죽였습니까? 왜 시비 털어? 안 죽였잖아. 네. 그 다음에 반쪽 정원 참수작전 추구길, 한미 특전사 최초 훈련. 요거는 이제 민간 유튜버가 만든 참수작전 시리즈 이고요. 요거는 5년 전에 했던 반쪽 정원 참수작전 시리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아침한개 님백 훈련, 마치 훈련이 한국군을 위한 것이라는 아침한개님 아주 좋은 정보 고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슈 점검 샤드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면은 샤르의 군사연구소가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일단 북한에도 없는 북한군 묘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킹밀선 누님. 요게 시사하는 바는 뭐다? 자, 중공군이 좌이파시오 중공군이 한국에 인드라 분명히 했어. 한국전쟁은 3차 대전이다. 자, 1950년 10월 25일 이전까지의 는 북한인민군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10월 25일인가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북한인민군은 하나도 없어요. 막말로 해서. 자, 만약에 한국전쟁이 국제전쟁, 세계 3차 대전이 아니라면 한국전쟁은 1950년 10월 24일에 유엔데이에 끝났어야 돼요. 3개월, 6월달에 시작했으니까 3개월 정도에 3, 4개월 만에 끝났어야 할 한국전쟁이 왜 3년 동안 갔습니까? 한국군과 유엔군과 맞서온 상대는 북한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이었기 때문이죠. 중공군이 100만 이상의 110만 병력이 동원되고 그 중에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8년까지 약 28만 명이 북한에 체류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면서 중공군은 좌이파시오 군대는 북한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반쪽 일성은 입도 뻥끗 못했죠. 자, 20대에 생기 넘치는 중공군이 총각으로 10년간 북한에 있는데 그 성욕이 어디로 분출하겠습니까? 북한 처녀들을 다 강간한 거지. 안 그러겠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인드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의 주적은 중공군이에요, 여러분. 북한 인민군은 3개월 만에 소멸됐어. 그래서 북한 묘지가 없어. 북한군 묘지가 몇만 밖에 없었는데 그 몇만이 다 대한민국에서, 남한 땅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북한군 묘지가 있는데 북한 땅에는 북한군 묘지가 없어. 이거 왜 설명 어때? 북한에는 지금 중공군 묘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런 논리도 성립됐죠. 36년 동안 일제가 한반도 시민을 학살한 것보다 단 3년 만에
중공군이 대한민국 시민을 학살한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중공군이라고 다 미워할 건 아니고 국공내전에서 장기석 군대 밑에 있던 애들이 항복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일되면 이러한 역사들이 석삭들이 공개될 텐데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국유본은 이것을 막고 있죠. 분단체제 유지를 위해서죠. 2025년까지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기밀자료를 유지하고 분단에 유리한 그러한 기밀자료만 공개하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전쟁에 관련된 상당수 기밀자료는 아직 해금이 안 됐어요. 통일된 다음에 해금된다니까. 지금까지 해금된 것들은 분단체제에 유리하고 북한체제에 유리한 것만 공개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게 국유본론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거 얘기했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난 기시다 좋아한다고 했죠, 분명히. 자, 성렬원과 기시다가 한일 관계 개선에 더 앞장서기를 바라고요. 기시다와 성렬원 대 기시다가 2002년 월드컵 정신으로 만나서 정상회담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드라 봤을 때 두 사람 다 인드라는 좋아하지만 기시다도 좋아하고 성렬원도 좋아하지만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성렬원이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성렬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렬원이 좀 더 인간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자유우파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지지하면서 반쪽압에 그래서 인드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반쪽압의 사망 뒤에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성렬원과 기시다가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저녁에 비공개 만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와인잔을 기울이면서 반쪽압에 돼진 걸 우리 축하할까? 맞아세요 하면서 한 잔씩 와인잔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선이 확보됐다고 해서 곧바로 개헌되는 건 아니다.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선을 확보한 건 아닙니다. 그 공명당이라고 창각해, 그 다음에 유신회, 그 다음에 민주당 뭐 이렇게 있는 위성정당이지만 각자 견해가 다릅니다. 이 평화법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다. 결국은 통과되겠지만 애초에 반쪽압의 애들이 노렸던 그런 어떤 야심보다는 오히려 국유본이 원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인드라는 전망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이 과거의 태평양 전쟁 시대로 가는 그림이 일본 반쪽압이었다면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일본이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동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또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일본군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물론 한국군도 인도 태평양의 역할을 하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쪽압의 그림과 달라. 기시다의 그림은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 공명당, 유신회가 반대한다 이거야. 반쪽압에 안 돼요. 그러면 평화법안이 개정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자위대가 해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독일군이 다시 재무장하는 것처럼 필요해요. 인드라 얘기했죠. 북핵은 국군 거다. 중국 프로그램은 독일이 핵무장하는 거다.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나 반쪽압의 식의 재무장이 아니면 돼. 이게 국유본이 원하는 거야. 인드라도 원하고. 일본의 재무장이 돼. 과거의 궁극주의 파시즘, 반쪽압의 식의 궁극주의가 아닌 일본의 재무장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파가 괴멸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성렬형 정부도 차기 총선에 압승을 거두어 통일 대비 개헌 가능 의석수를 확보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국힘당이 또 과반수, 아니 과반수 넘어서 개헌 확보의 어떤 그런 수를 얻어도 문제인 게 국유보는 또 이런 것들에서 견제 장치를 둘 겁니다. 국힘당이 차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더라도 국힘당 내부에서 무슨 우리도 대한민국도 핵을 갖춰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견제해야 되거든. 얘들아 분명히 얘기했죠.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은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차기 정부에서 차기 총선에서 성렬이 압승을 하더라도 이런 구구 파시오 세력 극자 파시오도 문제지만 이 변어범 이 좌우의 파시오 세력은 견제를 해야 된다. 얘들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스건이 한일 관계가 6기가 흐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중동 승반 나서는 바이든형 예전과 달라진 환경 느꼈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경남 주력 산업 부활 최초 행정관료 박완수 잘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첫수영 그렇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인드라가 딱 조회할 때가 5.16이었어요. 아니 성렬형 우리 첫수영이 인드라 홈피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겠죠? 우연이겠죠? 자,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일본, 독일이 재무장에서 핵무장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전후체제 질서에 재정립이 필요한 거죠. 여태까지 일본, 독일이 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독일이나 일본이 외교적으로 힘을 못 썼던 이유, 여태까지 이유는 패전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패전국이기 때문에 역할을 못했던 것을 여태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거죠. 그게 냉전 체제고. 근데 이 러시아와 중국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되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약화되려면 그만큼 일본과 독일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데이비 록펠러 G5 1973년에 결성된 G5다 이거예요. 유엔을 대체하기 위한 시스템이 G5, G7, G20이다. 이렇게 인드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은열이님 첫수영 혹시 인드라님 가게로 방문 갑자기 든 생각? 모르겠습니다. 캠5 자유로운 형성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도 견제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반쪽 아베가 반일 파시즘을 해가지고 했는데 조국 사건 같은 게 터져가지고 불안하니까 데이게트 딱 정속 라인을 움직여가지고 큰 대형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보는 게 인드라의 주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선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2시 안에 끝낸다고 그랬죠. 질문 또 주실 분 있나요? 핵심은 사이퍼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국유보는 결국은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끝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유보는요 독일에서 핵무장이 되잖아요. 그땐 진짜로 전 세계 국지전도 종료가 됩니다. 제가 볼 때. 독일에서 핵무장 할 때가 전 세계 국지전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게 전 세계 모든 핵무기 버튼의 실소유자는 국유본이지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반쪽 정원이 아니에요. 푸틴이 뻥 까는데 러시아 핵무기를 지가 버튼 발사할 수 있다고 내가 장담할게요. 푸틴은 러시아 핵무기
버튼 권한권이 없어요. 인드라 이걸 왜 아냐? 인드라가 10대 때 예? 극자 파시스트 니체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따위 세상은 사라지는 게 낫다. 다시 인류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인류가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핵폭탄을 다 눌러가지고 예?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인류가 시작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10대 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폭탄 버튼 그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인드라예요. 예. 핵폭탄 버튼 아무나 못 누릅니다. 북핵이지만 북핵의 그 버튼 단추를 누르는 것은 반축 정원이 못 눌러요. 권한이 없어. 푸틴도 권한이 없고 맹꽁 시파로도 권한이 없고 바이든 형도 권한이 없어요. 핵폭탄 버튼 누르는 건 국유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이 핵무장 하더라도 독일인에게 일본인에게 핵폭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분이 되죠. 전시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국지전이 완화가 될 수가 있죠. 여차하면 핵무기를 저지르겠다. 핵폭탄 터뜨리겠다. 이런 위협이 현실화되니까. 그래서 독일이 핵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풀어냅니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자, 고맙습니다. 가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말자세.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